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선업종을 살펴보면서 현재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업종의 발주량과 선가 상승을 볼 때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2020년대 호황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1년 5월 5일에 쓴 글입니다. 증권사와 대다수의 유튜버, 블로거 등이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이 온 것 같다는 한국조선해양의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황이 슈퍼사이클 진입 직전인 지난 2003년 수주 상황과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주장으로 EEXI가 있습니다. EEXI는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의 약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IMO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EXI가 발효되면 노후 선박은 운항 속도를 많이 낮추거나 효율성을 높이려고 추가 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싼 대한 연료를 사용하거나 LNG 추진 엔진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선 발주량과 선가를 높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2023년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노후 선박이 신조 발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주문이 몰린 초단기적인 보복 소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달러 약세와 상품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선업종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는 주장은 첫 번째, 한국조선해양의 주장, EXXI 환경규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복 소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정황들이 많습니다.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선박 가격과 운임 가격이 증가할 것이라고 해운업계에서 전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박 노후화 역시 최근 20년대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종의 부진한 실정은 지금 계속 지속 중입니다. 수주 계약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매출은 영업이익이 45% 급감을 하는 등 좋지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1위 기업이며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가장 밝은 조선업종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난 상태죠. 삼성중공업은 지금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1분기 영업 적자가 무려 5천억 원이 넘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선가 상승 대비 철강제의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삼성중공업의 연간 영업 손실은 무려 7,600억 원까지도 될 것이라는 것이 삼성중공업의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자 부채 비율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우려가 있자 장부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야기꾼이 가장 싫어하는 재무적인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업종을 주도업종 내지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이야기꾼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선가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2010년대의 평균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 선가의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선 선가의 가격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역사적인 순환 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모델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며 이것은 장기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조선 발주량을 보면 아직 조선 업종에 유의미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연간 발주량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자본재 및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도입니다. 요것은 컨테이너, 요것은 벌크선입니다. 요것은 원유 탱커, 요것은 상품 탱커입니다. 컨테이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조선 발주량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시대를 자본재 및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이 존재했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이고 달러 약세가 찾아오면서 한국 증시의 2기의 대세 상승이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이때는 지금과 정반대로 자본재, 원자재, 가치주의 초과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도업종을 형성했던 자리입니다. 이때를 보면 2003년부터 컨테이너의 조선 발주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고 이후 4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면서 큰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 컨테이너의 조선 발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아직 상승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3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승 추세임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로도 4년 정도 슈퍼사이클이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큰 폭의 조선 발주량 증가와 함께 추세가 상승 추세로 확연하게 바뀐 것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도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컨테이너의 조선 발주량 상황을 볼 때는 여전히 하락 추세이며 2021년 1분기에 상황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귀한 데이터인데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조선 발주량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데이터가 굉장히 중기 12국면 등의 시나리오 모델에서는 중요합니다.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의 가장 큰 근간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일 때는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가치주가 초과 상승을 하나, 지금처럼 여름 가을 국면일 때는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초과 상승한다는 것이 시나리오 모델의 큰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을 실제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조선 발주량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 이후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조선 발주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2021년 이후에 예상 데이터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팩트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시나리오 모델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6기의 봄 국면은 1966년부터 1982년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조선 발주량 증가 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증시 7기의 봄 국면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발주량의 상승 추세와 중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모델에 대해서는 이야기꾼이 블로그를 통해 또 책을 통해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여름과 가을 국면에서는 산업혁명에서 신기술이 개발됩니다. 신기술의 꽃을 피운 이후에 겨울 국면을 지나 미국 증시의 봄 국면이 되면 신기술이 신흥국으로 내려가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봄 국면은 자본재의 시대, 에너지의 시대, 상품의 시대, 대량 양산의 시대, 하드웨어의 시대, 가치주의 시대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봄 국면은 조선업종이 화랑을 보이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는 조선 경기는 불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증시 5기의 여름 국면으로서 기술주가 주도업종이었을 때입니다.
기술주가 주도업종일 때는 조선업종이 불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위당 운송 원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형 선박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형 선박 기술은 1960년대 후반에 컨테이너 시대를 열게 됩니다. 1967년부터 미국 증시의 복면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1967년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면서 희망봉을 경유해서 길게 운항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대형 선박 추세로 조선업종에 큰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수에즈 운하 폐쇄 이후 보편화됩니다. 따라서 해상 운임료가 10배 급증하고 신조선가도 폭등하면서 미국 증시 6기의 국면이 되면 조선업종이 저런 큰 호황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하이꾼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구디즘 또는 귀차니즘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디즘, 귀차니즘은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신기술의 확산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흑사병과 같은 팬데믹이나 전쟁은 이러한 귀차니즘을 강제로 산업에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1967년 수에즈 운하로 인해 대형 선박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구디즘과 귀차니즘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택트가 확산된 것과 같은 효과로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다가왔고 조선업종도 호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증시는 6기 여름과 가을 국면을 맞게 되면서 조선업종이 장기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역사적인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미국 및 전 세계의 경기 침체로서 조선 경기가 꺾임과 동시에 기술주 주도 장세가 되어 17년 이상 조선업종은 장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대 다시 조선업종은 초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증시 7기에 봉국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달러 약세가 마감되면서 2013년 미국 증시의 여름 국면이 다시 시작되면서 자본재와 조선업종 초호황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역시 이것도 히스토릭 데이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꾼의 의견은 아직도 이러한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으며 달러 약세로 인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야기꾼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1980년대와 90년대에 확인할 수가 있으며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증시가 여름, 가을 국면에 포함되며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5월 4일 기준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보면 여전히 바닥권을 박박 기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상승한 상태이긴 하나 여전히 바닥권에서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 구간을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이 시작된 자리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름과 가을 국면에 있을 경우에 이러한 자본재 업종은 탄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이 시작된 2013년부터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기의 최고의 주도주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당시 130배 정도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꽃을 피웠던 추억의 코스닥 중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미선이라고 불렀고 코스닥의 태웅을 태웅이라고 많이 불렀죠. 둘 다 130배 가량 폭등한 당시 최고의 주도주였습니다. 그러나 태웅은 지난 3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어 결국 상장 폐지까지 갈 운명입니다. 삼광밴드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현진 소재 역시 현재 지금 거래 중지로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업종의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달러 약세가 되고 신흥국 증시가 대세 상승이 되면 주도업종인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 에너지 업종도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되면서 신호피 맞추기 장세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에 따라 그 시대를 주도하는 주도업종은 달러 약세와 미국 증시의 국면에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선 발주량 데이터를 볼 때 조선 업종의 호황 시기와 미국 증시 봄 국면의 시기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거론되는 조선 업종은 2011년 이래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이야기꾼의 견해입니다. 2013년 이후 미국 증시 7기에 뜨거운 여름 국면이 시작되었고 현재의 주도 업종은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입니다. 달러 약세로 인해 일시적인 자본재 및 조선업종의 반등은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적도 호전될 것이나 시대가 요구하는 주도업종은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임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